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은 남부와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81mm, 성산읍 52mm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레 새벽까지 최대 15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람도 내일부터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초밥을 먹은 6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제주 시내 한 횟집에서 초밥을 먹은 60대 여성 A씨 등 6명이 구토와 설사 등을 호소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횟집의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칼과 도마 등 식기에서 가건물을 채취해 원인균을 찾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내 48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조리사, 원아들의 개인 위생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어린이집 2곳에서 원아와 원아의 가족 등 9명이 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던 야생 노루가 지난해 적정 개체수를 회복하면서 포획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년 동안 포획한 노루를 자가 소비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노루 식용을 금지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 멸종 위기에 처했다 보호운동으로 개체수가 10,000마리 이상 급격히 늘었고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자 지난 2013년 일시적으로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포획된 노루는 7,000여 마리. 이 가운데 87%가 자가소비, 대부분 식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노루를 비롯해 자라나 멧돼지 등 남획 우려가 높은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은 자가소비할 수 있고 노루도 조례에 따라 유해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별법으로 권한이양 받아왔어요. 그 모든 동물은 포획되거나 먹지 못하는데 일부 이런 포획 허가를 받고는 이렇게 상업적 유통만 안 될 뿐이고 하지만 업무 지침이라도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라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소위 전지구적인, 범지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법률인데 그 법률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과연 자칫함으로 그것과 다른 내용의 노루를 먹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루는 시중에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용을 금지하지 않아 소비를 부추기는 데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행위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육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이나 이제 이런 그 노루들이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원충, 특히 진드기나 이런 쪽에 매개될 수 있는 원충성 질병들 또 세균 이런 것들이 그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수준인 6,000마리를 넘는 내년쯤 다시 포획 허용을 고려 중인 가운데 식용을 포함한 자가소비 지침을 놓고 또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56살 A씨가 물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해경은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가족을 상대로 A씨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80억 원으로 계획했던 유상증자 참여 예산을 40억 원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축소로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은 7.75%에서 6% 초반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서도 재무 구조 위험 등을 이유로 신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올라간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동안 제주 지역에서 실업급여는 3만 9천여 건이 신청돼 58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월별 신청자는 지난 2월 5천여 명에서 시작해 3월 7천여 명, 지난달에는 1만 명으로 2배가량 늘어 매달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 지역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낙찰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경매 진행 건수는 360건으로 이 가운데 112건이 낙찰돼 낙찰률 3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무와 상업시설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많은 109건이 경매에 붙여졌지만 이 가운데 15건만 낙찰돼 전국 최하위인 낙찰률 13.8%로 2개월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과 대정읍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남원읍 신내리 중산간 동로 변에 신혼부부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3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또 대정읍 하모리 대정농협 부지를 사들여 국민주택 55세대와 공공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오는 8월까지 접수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내 2,700여 시설로 오는 10월 105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복층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제주시 1도 2동 대림아파트 부근과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 근처 공영 주차장을 3층으로 복층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14%로 주차면이 차량 수보다 많지만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한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층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방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항공 방제는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에 있는 소나무숲 1000헥타르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항공 방제 기간 동안 등산이나 산책을 자제하고 양봉이나 방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